다지지점 지진 입력 지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지점이 서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장대 교량, 그리고 주요한 구조물인데 큰 구조물인 경우에 왼쪽 지점과 오른쪽 지점의 지진 입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지지점 지진 입력의 영향은 다음과 같고요. 처음 지지점 간에 서로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다. 지진이. 그 다음에 지지점 간에 지반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상관성이 떨어진다. 똑같은 지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증폭되는 지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지지점 지진 입력에 의해서 구조물의 절대응답, 그러니까 절대응답은 상대응답 더하기 준정적 응답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준정적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지점의 지점 변이가 필요하고 동적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지점의 지진 가속도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두 개를 더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 지지점에서의 지진 가속도를 두 번 적분해서 변이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어, 이와는 반대로 응답으로서 지반 변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가지고 관련된 가속도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오차가 줄어들고요. 우리가 거기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두 번 적분해가지고 변이를 구하게 되면은 적분 상수와 같은 오차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지지점 지진 입력을 근사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요. NCS라든가 SEP 같은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이를 입력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방 가속도를 입력으로 동적 해석, 지점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방 가속도를 다지지점 지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제너럴한 것은 일반적인 것은 변이를 입력으로 다지지점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설계응답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지반 변이의 시간 이력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합 밀도 함수, 결합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거기 일반적으로 거기 다지지점 시간의 지진파의 도달 시간차, 지지점 간의 상관 운동성 저하를 결합 밀도 함수로 나타내 가지고 지진 입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오다티스 그건데요. 여기 보면은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가속도 응답 밀도 함수 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지점 J와 K 지점에서의 이렇게 상관성 저하 효과를 감마 값으로 나타냈고요. 변이값도 마찬가지로 변이에 관한 스펙트럼 밀도 함수하고 두 지점 간의 스펙트럼 밀도 함수 는 이렇게 상관성 저하를 고려해 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변이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가속도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상관성 저하를 진동수 영역상에서의 상관성 저하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풀겠습니다. 예제는 1차원 전단파의 반사와 투과입니다. 1차원이란 것은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입사하는 파가 있으면은 입사하는 파는 다시 경계를 만났을 때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의 적합 조건, 응력의 평형 조건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의 전탄파 속도와 밀도 두 개뿐이 없고 감쇄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단 막대기의 전단 응력
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파가 보면은 단층 집안에 하나의 층이 있다는 얘기죠. 연직 방향으로 전단파가 입사한다. 전단파가 집안의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 반사하고 투과하는 전단파의 진폭을 구하라. 예, 실질적으로 변이는 이렇게 횡방향으로 움직이죠. 진행 방향이 위로 움직이고요. 응력이 발생하는데 입사파의 응력의 진폭은 100kPa이고 응력이니까요. 진동수는 2Hz이다. 2Hz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1차원 층상 막대의 파동 전파 공식을 쭉 돌아보면요. 1차원 파동 전파 감쇄가 없고 이제 그 전단파만으로 이루어진 응력과 변이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파가 진행하면서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투과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놈의 위상과 이놈의 위상은 서로 같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에, 되게 센 놈이면은 위상이 바뀌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 산이 있죠. 그래서 위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이와 응력의 적합 조건을 사용하면은 입사하는 파와 예, 반사하는 파, 투과하는 파의 어떤 관계식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관계식은 알파, 임피던스 B로 돼 있고요. 그 임피던스 B를 구하고 요거를 어, 변이에 대해서 입사하는 변이를 알게 되면은 변이의 비율을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구해서 반사하는 파와 투과하는 파의 진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하는 파의 진폭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시그마 이퀄 E 입실론 전단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라는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풀면은 입사하는 파의 응력을 알게 되면은 입사하는 파의 진폭을 알게 됩니다. 입사하는 파의 진폭을 알게 되면은 변이의 진폭이죠. 알게 되면은 반사하는 파와 투과하는 파의 진폭을 어, 임피던스 B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임피던스 이게 제가 이게 이쪽에 쫙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글자가 작으니까요. 문제 풀이니까 임피던스 B를 구하고요. 알파 그 다음에 응력에 관한 진폭 B 어찌됐든 구하고 이거는 뭐 왜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입사파의 응력하고 입사파의 변이 진폭의 관계를 이러한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해서 입사파의 변이 진폭을 구하고요. 입사파의 변이 진폭을 구한 후에 임피던스 B를 사용해 가지고 공식에 사용해 가지고 투과파와 반사파의 변이의 진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차원 파동의 자유장 해석을 해라. 자유장이란 것은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이 아직 지어지기 전에 집안을 자유장 혹은 부지라고 부르고요. 그 부지에 건물이 없을 때 지진이 왔을 때 그 부지에 집안 진동, 보통 지표면의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엘센트로 지진이 두 가지 경우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문제를 풀었네요. 엘센트로 지진이 다음과 같은 어, 첫 번째 단층 깊이가 150m, 나머지는 이제 깊이가 무한대인 집안이 있고요. 단층 집안, 반무한 집안하고 하나의 층인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있을 때 여기에 입사파가 다음과 같이 지진이 다음과 같이 들어왔을 때 집안의 응답을 구하라. 지표면의 응답을 구하라입니다. 지표면이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입력 운동이 다음과 같이 엘센트로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엘센트로. 그다음에 입력 운동을 이렇게 푸리어 트랜스폼을 해서 진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강체 기반함은 아닌데 요걸 좀 바꿔야겠네요. 강체 기반함이 아니고 그냥 단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안반에 강체란 것은 변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요.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함수를 구합니다. 전달 함수는 지표면에서의 전달 함수는 앞에 전달 함수 구한 것의 2배입니다. 지표면은 2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H1, 2고요. 전달 함수고 반무한 안반이죠. 반무한 안반에서의 입력과 여기서의 관계들, 응답의 관계를 전달 함수라 부르고 특히나 이것이 이제 기존 사판책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1, 2가 되고 지표면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1이 됩니다. 전달 함수는 요게 되는데 1을 안 곱했더라고요. 관련된 어, 내용은 보면은 단층 집안에서 반무한 탄성 안반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운동하고 여기서의 운동의 진폭의 비를 구해보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지표면에서는 2배가 되고요. 왜냐하면 입사하는 파와 반사하는 파가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으니까 2배가 됩니다. 만약에 고정단이면은 변이는 빵이 되죠. 왜냐하면 크기는 같은데 위상이 달라가지고 서로 상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위의 공식을 딱 해보면은 2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달 함수는 1이고요. 지표면일 때는 2배가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입력 지진이 이제 좀 해상도가 좀 흐르긴 한데요. 입력 지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L센트로로 주어졌고요. 최대 PGA 값은 0.36 정도 됩니다. 이거를 FFT를 해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영역을 나타내고요. 전달 함수, 즉 기반함 요 층에서 요 지표면 층까지의 전달 함수 변이의 B를 보면은 여기가 2가 됐습니다. 0일 때. 2란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전달 함수는 1인데요. 2란 얘기는 뭐냐면은 요 지표면이기 때문에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면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에 고정단을 봤을 때 지표면까지 보면은 변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위에가. 그 다음에 요걸 2개를 곱해 가지고 새로 만든 응답을 다음과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역풀이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해 보면은 그 값이 엄청나게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코드도 있고요. 매트랩 코드도 기존에 따라서 이걸 변했습니다. 수정을 했고요. 2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장 해석인데요. 자유장 해석은 일반적으로 쉐이크가 널리 사용되고 쉐이크는 구조 시스템 연구실에서 다운로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했습니다. 쉐이크를 써 일반적으로 자유장 해석이 우리는 앞에서는 그냥 이론으로 풀었고요. 이론을 가장 널리 쓰는 프로그램에서 코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제 널리 쓰고 있습니다. 자유장 해석이라든가 기타 해석에 가장 널리 쓰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계측한 지진 여기에서 보면은 로마 프리에타 지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레이머 책에 나왔던 예제를 그대로 넣은 건데요. 로마 프리에타 지진 1989년도에 발생했던 지진입니다. 에, 길로이라는 지역에서 관측소에서 넘버 2라는 스테이션에서 계측한 건데요. 그 지진을 입력 지진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 1에서는 밑에 요거를 강체, 변형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봤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요거를 경함, 그러니까 반무한 탄성 집안이라고 봤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강체 기반함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절차들은 앞에서 했던 방법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동수 영역으로 해 가지고 전달 함수를 곱해주고 전달 함수가 일반 전달 함수의 지표면이니까 2배가 돼 가지고 여튼 여차저차해서 해 가지고 진폭이 증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집안으로 썼던 요 운동이 이 운동이 실질적으로 요 밑에가 강체다 보니까 이 실제로 층으로 구해놓고 구한 강체 기반한 운동과 동일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안반 노드 운동이라서 안반 노드 운동이 여기 강체 기반일 경우는 여기서의 운동하고 여기서의 운동이 서로 동일한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에너지가 파동이 밑에 변형이 안 일어나니까 위로만 가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원래 지진파 속도와 같고 그 다음에 그 지진파의 고유 주기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계측한 것을 보면은 지표면의 고유 주기 0.7Hz가 보이죠? 이렇게 0.7Hz.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의 최대 지방 가속도가 6으로서 기존의 3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강체 지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단한 지반이긴 한데 강체 지반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노드 운동하고 여기 그 안에 있는 경함에서의 운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값이 얼마였죠? 3.4였었는데 이게 그 2.7로 묻힌 경우에 노드 운동보다 훨씬 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에너지가 이게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변형이 생기니까 밑으로도 흘러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발생하는 변이는 여기서의 발생하는 변이, 노드에서 발생하는 변이하고 변이보다 훨씬 더 작아진 거죠. 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안의 고유 주기도 지표면에서 개체는 집안의 고유 주기도 트랜스퍼 펑션인데요. 전달 함수인데 전달 함수가 그냥 변이만 계측했네요. 원래는 전달 함수만 했는데 지표면 전달 함수는 요것의 2배가 돼야겠죠. 2배, 2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전달 함수만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전달 함수 같은 경우도 0.7에서 0.65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더 소프트한 거죠. 더 이게 강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 변이값도 실질적으로는 앞에서는 6 얼마인데 에너지가 위로 다 가다 보니까 지표면에서 에너지가 크게 진동이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표면 진동이 밑에 반무한 탄성 안반으로 가정했을 때 강체 안반에 비해서 지표면에서의 변이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랩 예제입니다. 매트랩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방법을 쓰시지 마시고 나중에 쓸 때는 RSP 매치를 그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제가 이렇게 그 나온 이론에 대해서 코딩을 해봤더니까요. 수렴성이 안 좋습니다. 수렴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위상이 요거를 가지고 이러한 스펙트럼에 맞췄는데요. 여기에 정밀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잘 안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즉 진동수 영역, 주파수 영역상에서 시간 영역이 아닌 상에서 이렇게 위상차를 고려해서 매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렴성이 떨어지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서 PGA하고 EPA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GA 값은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장인 집안에서의 최대 집안의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EPA 값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건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물의 주기 특성을 고려해서 건물에 들어선 상태에서의 집안의 에, 최대 가속도입니다. 최대 가속도. 그러니까 설계에 우리가 이 구조물을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EPA 값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론상으로 하지만은 EPA 값을 거기 일반적으로 보편성 있게
정부에서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값은 PGA 값인데 PGA 값을 이제 우리는 EPA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고요. 설명이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EPA는 스펙트럼 0.1에서 0.5초 거의 뭐 가속도 일정 구간에 비례하는 것이 있고 요게 반비례한다 해가지고 뭐 여차저차 설명이 이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옛날에는 아, 그 응답 스펙트럼 개수에 2.5를 적용한 어, 어, 시 아니고 이제 PGA에서 구해졌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5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응답 스펙트럼에서 주기라고 봤을 때 이거를 보통 PJ 값이라고 그러고요. 주기니까 0주기 가속도 PJ 값이고 근데 요것에 2.5배 정도를 증가한 것이 구조물의 가속도 이게 거의 강체 구간이죠. 굉장히 단단한 구간에 구조물의 영향이 고려된 2.5배가 증폭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EPA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EPA 지도가 아니라 PGA 지도에서 구해졌고 그다음 개념상은 EPA의 개념상은 이게 0.1초 미만 이건 0.1에서 0.5초고요. 0.1에서 0. 앞에 뭐라 그랬죠? 0.5초 구간이고요. 근데 0.1초 미만에서 주기 성분이 없으나 뭐 해가지고 거의 0주기다 라고 하는데 PJ랑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구조물의 응답, 요거는 PGA, 요거는 EPA, PGA 했는데 실적으로 거기 PGA 값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PGA 값은 이게 만약에 더 촘촘하게 계측을 한다. 0.00001초로 계측한다면 PGA 값은 더 피크가 더 크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이렇게 굉장히 뭐 보통 33Hz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100Hz, 200Hz 성분이 구조물에 영향을 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 그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만 가지고 피크 값을 뽑아낸 것을 가지고 EPA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값은 사실은 EPA 값을 써야 되는 게 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EPA하고 PGA 값을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키스텍 지금 국토안전관리원 칼리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온 값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응답 EPA 값은 0.1에서 0.4초 단주기 범위를 평균을 쳐서 구한 후 2.5로 나누어서 구한 값이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PGA가 아니라 EPA로 본 거죠. 요 값에서 평균을 구한 값에 2.5를 나눠주게 되면 요 EPA 값이 된다. 근데 우리는 EPA를 워낙 이렇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개념상의 말이니까 보통은 PJ 값을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J하고 EPA가 개념상으로는 약간 다른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피해를 주는 영향을 주는 것을 가지고 이펙티브 유효한 값 그러니까 모든 주기 성분 100Hz, 200Hz 다 주기 영향을 주는 걸 다 포함한 값이 실질적으로는 PJ 값이고 그 중에서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값들만 뽑아서 만든 것이 EPA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 SSE 지진 종류를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운전 기준 우리가 기능 수행 수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붕괴 방지 수준에 해당되는 지진. 그러니까 두 가지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성능 기반 설계 다중 성능을 어,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이제 건축 구조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 다중 기준은 최근에 들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OB1을 초과하느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